이런 그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전쟁입니다. 이 말을 한 여성이 떠오르네요.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일을 하는 집단이다. 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는 집단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 있죠. 자, 이진숙 여기 수갑 차고 있습니다. 생전 처음 겪어보는 일이기 때문에 어제 밤새 한숨도 못 잤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피곤하고 정신적으로도 좀 지쳐있는 상태긴 하지만은 그래도 워낙 황당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황당하고 어이없는 상황에 대한 좀 어떤 울분이랄까 그런 것으로 이제 좀 버티고 있는 상태고 건강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네, 이어서 두 분 모시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전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추석이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됐죠. 긴 연휴가 이제 앞으로 이어질 텐데 앞으로 있을 이 추석 연휴에 밥상 민심에 오를 화두는 뭐가 될지 정치권에서도 사실 이 부분이 굉장한 관심 아니겠습니까? 두 분께서는 어떤 이슈를 좀 꼽아주실지 한번 하나씩 여쭤볼까요? 제가 볼 때는 추석 밥상머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국민적인 화두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지금까지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관련해서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쿠폰 카드 이것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를 할 것 같아요. 이게 좋냐 나쁘냐.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최근에 미국과의 통상관세 협상이 계속해서 지금 난항에 지금 봉착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예.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계속해서 여야 정치권이 정면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가운데 이제 사법부 개혁 문제, 검찰 개혁 문제,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문제 예. 이런 부분까지 관련해서 추석 밥상머리에서 정치적인 이제 화두가 돼서 대화를 나눌 것 같고 예. 중요한 것은 추석 민심을 통해서 이 전국적인 의견들이 수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족의 대이동을 통해서 그래서 이 추석 명절 연휴 네. 사상 최장 연휴인데 이 기간을 통해서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반등을 할지 아니면 또 추락을 할지 예. 그리고 사법개혁도 검찰개혁에 대해서 국민들이 계속 지지를 할 건지 예. 아니면 견제를 할 건지 또 민생 또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지 예.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를 말씀해 주셨는데 김현지 비서실장에 대한 얘기는 빠졌네요. 이거는 이제 화두가 안 될 거라고 보시나요? 김현지 제1부속실장 문제는 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정치적인 쟁점화, 정치적인 이슈로 계속해서 부각을 시키면서 이재명 때리기 또 지금 김현지 악마화를 시키고 있는데 심지어는 이제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해서 절대 존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또 V0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절대 존엄이라는 그런 호칭 용어는 북한의 김정은 외에는 쓰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김현지 부속실장이 지금 절대 존엄의 위치에 있는가요? V0라는 얘기가 나온 것은 윤석열 정권 때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위에 V0가 있었다. 그게 이제 김건희 여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입니까?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처럼 온갖 비리 범죄의 온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제1부속실장 김현지 씨 같은 경우는 비리나 범죄 연루의 의혹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악마와 또 이런 정치 선동이 결국은 무의로 끝나지 않을까. 예.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김현지 비서실장 관련한 이슈는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추석에서 가장 어떤 얘기가 좀 화두에 오를 거라고 보세요? 추석에 밥상머리 민심은 무게를 다뤄서 더 중요한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 화제성, 그야말로 지금 같이 상을 나누면서 식사를 하면서 어떠한 화제가 초점이 되는가. 당연히 특히 정치권 이슈는요. 일주일만 지나도
뉴스가 안 됩니다. 그냥 흘러 지나가는 구문이 되지요. 예. 바로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바로 지금 체포 적부심을 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예. 정말 저 적부심에서 통과가 될 것이냐, 인용이냐, 기각이 될 것이냐, 이게 지금 현재 가족이 모여 있는 이 집이라면은 누구나 관심이 있겠죠. 네. 또 이준숙 전 위원장 말고 도대체 김현지라는 사람이 세긴 센 모양이네, 김현지를 위해서 자리까지 바꾸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한 사람이 화두를 던지면은 자기 생각을 쭉 얘기를 하는 그게 추석의 밥상머리 민심의 아마 이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이준숙 전 방통위원장 누가 봐도 정치 보복 성격이 있죠. 아무래도 6차례 좀 있다가 다시 구체적인 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6차례 그 출석 요구서를 무시했다라고 해서 수갑을 채웠다. 그렇게 되면요. 비단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으로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해서 5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 여러 차례, 수십 차례 체포를 이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거기에 응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같은 잣대로 하다 보면은 지금 전직 의원이 된 분도 있고 이번에 또 현직 의원으로 생활한 분도 있지만 다 저렇게 수갑을 채워야 되는 상황인데요. 뭐 그 얘기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제가 할까 말까 지금 생각이 있는데 27차례 체포 불출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5가지 재판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에 예. 27차례나 출석 요구서에 응하지 않았다. 바로 지금 이 상태를 봐도 얼마나 정치 보복성이 있느냐. 바로 이런 것들이 이 밥상 추석 민심의 가장 화두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 적부심이 지금 진행 중인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진숙 전 위원장 측에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체포를 강행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경찰은 이제 적법하게 진행한 절차다라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앞서서 이제 김동원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바로는 이재명 대통령도 이전에 몇 차례나 소환에 불응을 했었는데 이번 과정을 보면 좀 부당한 체포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볼 때 하나의 억지 주장에 불과하고요. 결국 대한민국은 이제 법치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형사 사법 체계 절차대로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민주당 당 대표 시절에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돼가지고 결국 구속영장 실질 심사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기각이 돼가지고 구속이 안 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진숙 전 위원장 같은 경우도 예. 원인 제공자가 본인인데 경찰이 소환할 때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면은 강제로 체포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6차례나 출석 요구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소환에 불응하니까 예. 경찰이 지금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법원이 이 체포영장이죠. 체포영장 발부를 해서 지금 강제로 체포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경찰이 한 것이 아니고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에 의한 이런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 예. 지금 강제로 체포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게 정치 보복이다라고 지금 우리 대변인께서 주장을 하는데 예. 그렇다면 법원도 정치 보복의 공범입니까? 이거는 지금 사법부의 독립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그런 발언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해 줬기 때문에 경찰이 그렇습니다. 체포를 한 건데 이게 뭐가 문제냐라는 거예요. 억지 주장이라는 얘기를 아까 꺼냈는데 참 이 토론에 임하는 자세 자체를 좀 바꾸셔야 됩니다. 다른 그 상대방 패널 얘기를 듣고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야지 억지 주장이라고 얘기하면서 겨우 얘기를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됐기 때문에 다 임하지 않았느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출석 요구서를 받았는데 27차례 불출석한 거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쪽을 물었는데 서쪽을 대답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억지 주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감사원에서 지금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내렸습니까?
주의 조치를 내렸지 않습니까? 주의 조치는 징계의 전 단계입니다. 그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숱하게 얘기를 하지만은 예. 이진숙 전 위원장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이런 분들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대전제하에 지금 여러 가지 청문회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정부 조직법을 바꾸면서까지 옷을 벗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치 보복 성격이 있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인의 얘기를 논리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됐고 예. 상대방의 어떤 그 얘기를 자꾸 이렇게 깔아뭉개려고 하는 자세는 적절치 못하다 하는 얘기를 제가 그래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여러 가지 성격이 있다 하는 얘기. 저도 이진숙 그 전 위원장이 5번이던 그게 본인이 주장대로 3번이던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번 출석을 요구해서 본인의 어떤 논리를 주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필리버스터였고요. 또 하나가 뭡니까? 을지훈련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불출석 사유서에 기재를 했는데도 그렇게 됐다. 그리고 오늘 새로 온 얘기가 있죠. 지금 여러 개 한 서너 번의 출석 요구서에 대해서 변호인단이 따져 물으니까 거기 수사관들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의례적으로 우리가 보내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라는 것이 오늘 또 밝혀진 그런 내용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그런 성격 자체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정치보복 성격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네, 제가 억지 주장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적법 절차에 따른 네. 체포영장을 집행을 했는데 이걸 본인이 정치 보복이라고 단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좀 본인이 수세에 몰리니까 정치 보복성 성격이라고 얘기했다고 말을 좀 순화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앵커가 질문을 했잖아요. 법원이 정상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를 해서 경찰이 집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뭐냐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를 지금 못 하시는데 예. 지금 경찰과 검찰에서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27차례나 뭐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불응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면 예. 경찰이나 검찰에서 똑같이 체포 영장을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판사가 이게 적법하다 그러면 발부를 하면 되고 예. 그리고 적법하지 않다 그러면 기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까? 근데 발부가 됐는데 경찰이 집행을 안 했습니까? 검찰이 집행을 안 했습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었던데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지금 동일 비율을 하니까 예. 이런 논리가 억지 주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예.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땅까지 20초만 제가 정치 보복이라고 단정을 했습니까? 정치 보복성이라고 성격을 규정을 했습니까? 만약 그게 아니면 나중에 들어보셔요. 사과를 하십시오. 예, 방송 네. 다시 보기 하고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사과를 하십시오. 예, 예. 본인도 사과를 해야 돼요. 예. 다음 얘기를 좀 해보면 이진숙 전 위원장이 뭐 체포 과정도 문제 삼았지만 부당하다고 주장했던 부분은 이게 수갑을 채울 만한 일이었냐 이것도 너무 지나치고 과했던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필요한 조치였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수갑을 채우는 것이 적절했냐 부적절했냐라는 예. 것도 결국은 법에 따라서 또 규칙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뭐 법규에 따르면 이 판단에 대해서는 경찰이 하도록 돼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중대한 범인이 도주에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뭐 자해라든지 이런 뭐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경찰이 예. 이 판단해서 수갑을 채웠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게 적당하냐 네. 또는 뭐 부적절하냐라는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일단 법규 위반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제 이 수갑을 채우고 여기에 뭐 파란 걸로 이걸 감았던데 네. 그 과정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수갑을 찬 손을 흔들어 보이면서 이제 전쟁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지금 이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과 관련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방통위원장의 자리는 엄정한 정치 중립의 의무가 요구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방송의 중립성 또 독립성, 공정성을 책임지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원장의 자리에 있을 때 민주당을 공격하거나 또 이재명 가장 유력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이거는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했고 두 번째로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윤석열 정권 시절에도 그랬고 예. 또 그리고 정권 교체 이후에도 그러고 계속해서 정치적인 논쟁을 만들어 갔어요.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국회 발언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 이유는 결국은 본인이 이제 정치적인 진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대구시장 자리를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거는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본인이 지난 지방선거 때 여기에 예비 후보로 출마를 했었고 예. 또 최근에 또 전환길 강성 유튜브 이분 같은 경우도 이진숙 이분에게 공천을 줘야 된다. 네. 자신이 양보할 용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진출의 도구로 이 방통위원장 자리를 계속 이용하니까 결국 강제로 체포하고 또 이렇게 수사가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아까 이제 김동원 대변인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바로는 감사원에서 이미 그 발언에 대한 징계를 주의 조치를 내렸는데 그 이상의 형사적 책임을 묻지는 않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감사원은 공무원법, 선거법에 충분히 위반되는 혐의가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은 예. 결국 이제 법적으로 법정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고요. 예, 예. 일단 감사원은 뭐 수사기관은 아니에요. 네. 감사기관이지. 그런데 이제 감사원에서는 분명히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예. 그래서 주의 조치한 거는 맞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기관은 경찰입니다. 예, 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공무원법 위반했다. 네.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경찰이 기소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조사 결과가 끝나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소를 한다면 네. 유무죄는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이 난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예. 결국의 판단은 이제 법정에서 가려질 문제라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그 65조 2항에를 보면은요, 예.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공무원이 어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을 경우에 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진숙 전 위원장이 유튜브에 두세 번 나와서 얘기를 한 것이 저는 뭐 그게 아주 잘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이 국가공무원법 정치행위 금지인 65조 2항에 대해서 여기에 딱 맞는 사례가 아니다라고 아마 감사원이 주의 조치 친 그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게 속전속결로 체포영장까지 이게 그렇게 전광석화처럼 했어야 되느냐라고 예. 하는 그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는 것입니다. 전광석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바로 정청래 지금 대표가 이 3대 개혁을 얘기를 하면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제가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요. 예. 글쎄요, 모든 것을 이렇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고 본인들의 시계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라고 하는 그 후유증, 부작용이 이번에 나타났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일단 체포적부심 심사가 진행 중이고 이르면 오늘 저녁쯤에 이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두 분께서는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신청한 체포 정부심은 결국 기각이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미 법원에서 예. 체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체포하는 것이 그래서 강제조사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판단을 내린 이유는 6번이나 출석에 불응했기 때문에 요구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다시 말한다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순순히 본인이 경찰의 수사에 협조했다면 이렇게 강제 체포가 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범복할 일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지금 속전속결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본인의 주장일 뿐이고 이게 상당히 뭐 한 달 가까이 된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일이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왜 이렇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1년 가까이 수사를 방치하고 있느냐. 그래서 빨리 수사를 해라. 지금 네. 황제 조사를 하고 있느냐. 라면서 고발까지 한 그런 사건이다. 그래서 속전속결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생각이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체포적부심이 만약에 기각이 되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구속의 단계로 가게 된다면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그에 따른 파장도 엄청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추석 밥상 민심의 최대 화두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예. 이제 경찰이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을 하면 이 검찰이 법원에 청구를 하는 것이죠. 용어가 조금 다릅니다만은 예. 청구를 해서 결국은 법원이 발부가 된 것입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데요. 작년 사법영감 통계를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체포 적부심, 구속 적부심 이게 총 22건 2044건에서 석방이 된 그 퍼센테이지가 7.9%, 8%가 채 안 되더군요. 상당히 낮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100건 중에서 8건이 채 안 되는 상황에서 석방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를 한 것이고 이 지금 적부심 자체도 같은 곳에서 판단을 지금 하는 것이죠. 법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는 그렇지 않을 확률보다 더 크다라는 것은 지금 뭐 분위기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감사원의 주의 조치라든가 또 공무원법 65조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지금 적용을 하면 이게 꼭 그 체포가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그 면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 민주당 내에서는 저렇게 급하게 속전속결을 할 이유가 이 지금 6개월 시효가 6개월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 있다라고 대변인 그 얘기를 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찾아보니까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운동 금지는 그러니까 속전속결이란 것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까 이거는 예의주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요 체포영장 발부된 것과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 기록을 조작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조작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와 관련해서는 불축서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이걸 지금 뭐 빼먹었다, 일부러 뺐다, 누락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체포 지금 이 영장 발부 적부심에서 기각이 돼가지고 네. 체포가 정당하다라는 네. 판단이 내려진다면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게 이게 다 허위 주장이 되는 거죠. 허위 정치 선동 주장이 되는 거죠. 같은 맥락이요, 다 뭐 정광석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체포 이 적부심이 기각이 된다.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분명히 허위 선전선동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어떻게 전광석화라는 표현 자체를 허위 사실을 얘기를 합니까? 그거는 성격을 지금 분석을 하는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광석화라고 얘기를 했다고 허위 사실 주장 책임을 받아야 된다 얘기를 하면은 수사 기록을 그래요. 조작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예. 적절하게 판단을 하실 겁니다. 예. 뭐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도 정치권에서 공방이 나왔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경찰이 밝힌 거 안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이 예. 6번이나 소환을 하는데 불응합니까? 그 불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제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모든 국민은 법과 평등합니다. 경찰서 앞에 가서 기자들 앞에서 대통령 이름을 그냥 막말로 부르듯이 부르고 대통령 시켰냐도 아니에요. 예. 이재명이 시켰냐? 정청래가 시켰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득달같이 월요일에 영장 신청을 한 것은 어떻게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체포하고 추석 밥상에서 절대 존엄 김현지를 내리고 추석 밥상에 이준석 전 방통위원장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로밖에 저희들은 해석되지 않습니다. 예. 정치권에서는 사실 이번 사안으로 이진숙 전 위원장의 체급만 올려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체급을 올려주는 결과로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리고 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그걸 지금 노리고 있죠.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방통위원장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도 이 방통위원장 자리를 더 이상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방통위원장에 있을 때 최대한 자신을 정치적인 희생양 또 탄압받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결국 본인이 강성 보수 지지층 또 TK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후보로 국민의 후보로 출마해서 당선되는 것 예. 이게 지금 본인의 목표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인의 목표대로 또 본인의 계획대로 착착 잘 진행이 돼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경찰 수사를 연관해서 해석하는 건 저는 불필요하다. 경찰은 법 위반이냐 아니냐라는 네. 것을 판단해서 법 위반에 그런 혐의가 있다면 수사를 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수사에서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또 법원에 기소를 해서 판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뭐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선전선동하는 것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사안을 통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노리는 이진숙 전 위원장의 계획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충분히 입지가 커질 거라고 보세요? 네,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체급만 올린 게 아니라 정치적인 위상이라든가 이분이 이제 고향이 대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구시장 TK에 얘기까지도 그렇습니다. 진작에 대구시장 얘기가 전부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대구시장을 하고 싶어서 이러한 것들을 더 강하게 더 아주 세게 발언을 하고 행동을 한 것이다라는 그 일각의 분석이 있는데요. 글쎄요, 이분이 뭐 대구시장에 출마하고 안 하고는 8개월 뒤의 일이고 저는 뭐 큰 그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만은 바로 정치적으로 위상을 올려준 게 바로 이 정치 여의도 정치에서는요 상대방의 특히 여당의 정치적인 핍박을 받는 그 야당 인사는 정치적으로 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뭐 비단 윤석열 이 검찰총장이 대권 그 권좌에 오르는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요. 예. 바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를 했던 이른바 보수 농객이라고 평가를 받는 정규재, 전 주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신 독재 시절에나 일어났던 일이 지금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이것은 벌거벗은 횡포에 불과하다. 바로 이것이 정치적인 핍박을 받는 이진숙 전 위원장을 이렇게 크게 더 이 정치적인 구심점으로 모는 그런 것들을 바로 지금 여당 민주당이 앞장서 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으로 점점 발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진숙 전 위원장이 체포가 되면서 이 수갑을 이렇게 들어올리는 장면을 몇 차례나 보였었잖아요. 그 후에 또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도 호칭도 없이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이런 장면들이 충분히 의도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계속해서 이제 정치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호칭도 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는 거죠. 네. 자신이 이제 정치적인 순교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정치적인 순교자보다는 보수의 정치적인 순교자, 이른바 보수의 여전사, 보수의 잔다르크를 네. 만들어 가지고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후보로 공천을 받아서 이제 선출직으로 공직에 진출하겠다라는 것인데 예. 선출직 공직자나 임명직 공직자나 이 공직자가 되려면 공직자의 복무 자세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애초부터 방통위원장으로서는 부적격자였다. 그 이후로는 이 방통위원장이라면 방송의 독립성, 정치적인 중립성,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이미 임명하기 전부터 노조를 탄압하다든지 MBC 기자 출신입니다. 또는 뭐 공정방송을 탄압하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내부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예. 당장 MBC에서부터 절대 반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또 방송계에서 절대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분이 결국은 방통위원장으로 부적격하다라고 반대한 이유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 장악 음모의 연장선상에 있는 인물이다. 예. 잘 아시겠지만은 초대 방통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보 이동관 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또 방통위원장이 누굽니까? 김홍일 전 검사장입니다. 근데 김홍일 씨 같은 경우는 검찰 출신이에요. 검사 출신이니까 방송의 문외한인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것은 예.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에 또 공정방송 논란이 있는 이진숙 씨를 또 방통위원장에 임명을 해가지고 임명된 지 하루 만에 네. 뭐 KBS 이사 또 그리고 MBC 박문진 이사진을 다 바꿔대고 그래가지고 결국 뭐 2인 체제에서 여러 가지 무리한 문제를 저질렀고 네.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제 정치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켜서 결국 뭐 내년에 두고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대구시장에 본인이 나가서 당선이 된다면 아하 공직을 자신의 정치적인 진출 수단으로 그렇게 악용했구나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부적격하다라고 보고 예. 또 하나는
이게 국민의힘에도 양날의 칼입니다. 이진숙 씨를 통해서 강성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강성 보수 극우 세력이 결집하면 결집할수록 중도 또 그리고 합리적인 보수 세력들은 이탈하기 때문에 저는 총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국민의힘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가 됩니다. 짧게 보완을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저는 참 지금 현재 우리 여의도 정치 여야 할 것 없이 참 아쉬운 면이 이준숙 이른바 사태에 대해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뭐 이준숙 그 전 위원장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라고 하는 대전제 그리고 싫은 거죠. 무조건 하여튼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방통위에서 미디어만 중간에 살짝 집어넣습니다.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즉 방미통위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조직을 개편하면은 그 이전에 위원장이 옷을 벗게 되는 구조로 통과가 됐죠. 그런데요, 바로 옆에 있는 환경부는 어떻습니까? 환경부가 기후 에너지 환경부로 더 확대 개편이 됐거든요. 거기에는 민주당 의원에 알겠습니다. 있는 김성환 장관이 예. 그대로 네네. 장관직을 수행한다는 면에서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이 진행 중입니다. 내일로 방영이 예정됐었던 한 예능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JTBC 측에 방영 연기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미에서 복귀한 직후인 26일 밤부터 화재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화재 피해 상황, 정부 대응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가 개최됐고 당일 오후 6시에 화재는 완진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28일 오전 10시 50분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대통령실 3실장, 위기관리센터장, 국정상황실장, 대변인 등에게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28일 오후 중대본 회의 개최 및 부처별 점검 사항을 지시했습니다. 예. 대통령실의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원래 출연할 예정이었던 예능과 관련해서 원래 추석 특집편을 찍었는데 이 방영을 내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연기할 것을 방송사에다가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자원 화재 관련해서 그 화재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한각이 예능을 찍은 건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을 제기를 했던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이 지금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잃어버린 48시간은 지금 허위라고 대통령실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대통령은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기내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진위 여부가 정확하게 밝혀질 것이고 예.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것이 허위라면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과하고 법적인 책임까지 물을 그런 대목이 아닌가 좀 우려가 되고요. 지금 이제 방금 우리가 언급한 이 JTBC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예. 이게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이제 K푸드를 선전하기 위한 것인데 예. 이건 이제 대통령실에서 방영 연기를 요청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방영 연기를 요청한 배경은 두 가지 같아요. 하나 이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문제 때문에 네. 이걸 이제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국가 공무원 한 분이 좀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방영을 연기를 요청한 것 같은데 예. 대통령실에서는 방영 연기 요청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방영을 연기를 할지 또는 그대로 방송을 할지 이거는 뭐 전적으로 방송사인 JTBC가 판단할 문제다. 예. 왜냐하면 이건 이제 다 방송 일정에 따라서 녹화를 하고 제작을 하고 지금 송출 편성을 다 지금 계획을 해놨는데 이걸 갑자기 이제 연기를 할 경우에는 그걸 이제 과연 메울 수 있는 것인지 그거는 뭐 JTBC 측에서 판단을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대통령실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의혹을 제기한 후에 주진우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후에 타임라인별로 잘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해왔다라고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계속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일단은 방영을 연기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방영 연기 결정은 저는 잘했다고 판단이 듭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한지를 면밀하게 판단을 하면은 방영은 이후에 해도 충분히 되고요. 이틀 동안 대통령의 아무 그 반응이 없었다라는 점에서 아마 주진희 의원이 타임라인대로 공개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그 설명을 했죠.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쭉 그 나와 있습니다. 뭐 비상대책위를 개최를 하고 대통령은 나름대로 사과 성명은 이틀 뒤에 했지만 나름대로 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글쎄요, 지금 제가 이 방송 연기가 잘된 결정이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것은 바로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 전 처장 김모 처장의 어떤 그 안타까운 그 이 선택에 대해서 발인 날짜에 하필이면 산타 복장을 해서 바로 그 할머님이죠. 할머님이 졸도를 했다는 그런 그 기사 아마 시청 여러분 기억이 나실 건데요. 바로 이런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예. 이번 상황에서는 그 국가 공무원의 어떤 안타까운 그 사망의 예능 프로그램, 아무래도 예능 프로그램은 뭐 웃음이 터져나오고 이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차단하는 의미에서 이번 결정은 매우 잘한 결정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녹화를 과연 언제 했느냐, 그 네. 날짜가 정확히 언제였느냐도 상당히 좀 논란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이 국가정보관리원의 화재 바로 직후에 이거 무리하게 녹화를 했으면은 그 자체 정무적인 판단에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건데요. 예. 이 원래대로 타임 스케줄대로 이 대통령실에서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오늘 지금 그것은 공개를 한 걸 보면요. 28일 오후에 중대본 회의 개최를 하고 부처별로 점검 사항을 지시했고 그렇습니다. 이날 네. 오후에 녹화를 하고 또 오후 5시 30분에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그러니까 원래 화제가 26일이었는데 녹화는 28일에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화재 이후에 지금 한나절 반이 지난 다음에 녹화를 했다는 것이죠. 예. 바로 이제 그 상황에서 예컨대 뭐 충분히 이런 그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바로 이 녹화를 하면은 우리가 10분, 20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몇 시간이 걸리는 그 녹화 때 녹화를 하는 게 더 중요했느냐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를 해서 국가 재난 사태에 준하는 그런 상황에서 조기 안정을 지휘하는 게 더 중요하느냐 예, 이렇게 예. 우리가 또 지적을 할 수가 있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의 잘잘못 이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저는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연 이제 추석 민심에서는 지금 우리가 다뤘던 이 주제들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정치권에서 추석 인사에 나섰거든요. 영상으로 함께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고단한 삶에 힘겨우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내고 모두의 살림살이가 더 풍족해질 수 있도록 국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즐거운 추석 맞이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자 여러분들도 해피 추석, 굿바이 앤 시유. 지금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지만 그래도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송편을 빚겠습니다. 추석 명절 평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추석 직전에 코스피가 사실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율만 다 떨어졌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이 지난 다음에 지지율 변화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제가 볼 땐 당분간 좀 박스권이 계속 될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48%로 당선이 됐고 네. 이후에 이제 60% 중후반대를 기록을 했는데 또 보면 한 10% 정도는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한 55%까지 떨어졌는데 이 전에는 뭐 8.15 사면 반응했을 때 56% 떨어졌고 갤럽 기준입니다.
또 그리고 조지아 우리나라 국민들 300명 예. 구금될 때 58% 했는데 답보 상태가 저는 될 거다. 이런 박스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예. 그래서 중요한 이 오르락내리락의 결정권은 예. 중도층이 네.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네, 저는 이른바 이준숙 사태, 김현지 사태는 이번 여론조사에 적극 반영이 되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됐기 때문에 바로 이 추석 이후에 새로 실시되는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여당과 이 대통령 지지율이 더 출렁거리면서 하락 가능성이 꽤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바로 국민의힘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 일단 중도층에 머무릅니다. 예, 또 예. 무당층으로 일단 갔다가 네. 더 잘하는 모습이 보일 때 이쪽으로 오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예. 상당하게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토요 와이드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